안녕하십니까. 솔리드 오글로리아 물리화학 제15장 제3강 강의입니다. 뉴클리어 마그네틱 릴렉세이션에 관한 것인데 결국 이제 FT NMR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이것은 그 NMR 익스페리먼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보면은 일단 퍼머넌트 마그네틱 마그네틱가 있죠. 그래서 이제 G 방향으로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를 제너레이트 합니다. 제너레이트 하게 되고, 제너레이트 하게 된 마그네틱 필드에 샘플이 들어가 있어요. 샘플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X 방향으로, 이게 G 방향으로 퍼머넌트 다이폴 마그네틱 필드가 B0가 이렇게 걸리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B1 마그네틱 필드를 다시 걸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은 이제 오실레이팅 필드니까 이거하고 이제 레조넌스 하는 거를 찾아낸다는 거죠. 레조넌스가 되면은 여기에 이제 직각으로 되어 있는 코일에서 헬로번스 코일인데 거기서 이것을 시그널을 디텍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조금 더 이걸 확장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게 오실레이팅 마그네틱 필드가 이쪽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X 방향으로 펄스 내지는 이 필드가 걸리니까 이쪽 방향의 이 원래 방향으로 우리가 이 코온들을 프리세스하는 마그네틱 모먼텀들을 이렇게 얼라인 시켰는데 이것이 이쪽 Y 방향 어디죠? 저쪽 이거하고 직각인 Y 방향으로 이 콘들이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다 운동을 계속 하겠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스태틱 마그네틱 필드 B0가 여기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X 방향으로 여기 X 방향으로 필드를 또 걸어줘요. 그 B1 필드가 걸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핫벡터 방향으로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도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이것이 그림을 좀 그리기가 원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프리세스를 계속 프리세션이라고 그래요. 프리세션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기울면서 프리세션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건 이제 자체로 프리세션을 해요. 그런데 이 필드 자체도 오실레이팅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자체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로테이팅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핫벡터가 결국 이렇게 로테이팅을 하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테이팅 프레임이 돼요. 그러니까 외부 관찰자의 레버러터리 프레임에서 내가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것이 이렇게 회전하겠고, 그리고 회전하면서 이것도 따라서 계속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냐면 딱 여기에 이 로테이팅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관찰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볼 때는 이거 같이 돌아가니까 이거만 이 돌아가는 것만 관찰이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거 따라가면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거를 좀 여기서 어떻게 그림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도 저도 좀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그래서 일단 B1이 X 방향으로 딱 이렇게 원래 B0가 여기 있었어요. B1이 여기 걸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BT가 이렇게 됐고,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보면은 이것이 그냥 따라서 쭉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로테이팅 프레임에서는 이거 썸이 BT가 되는데 내가 이걸 따라가면서 쭉 보니까, 이걸 쭉 따라가면서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보니까 BT가 어느 방향으로 딱 걸려서 이건 변하지 않는 위치가 되죠. 내가 이걸 따라가면서 쭉 보니까 보게 되죠. 그래서 이 BT하고 내가 원래 준 그거하고 핫벡터를 했을 때, 이걸 중심으로 했을 때 이거에 다시 이 벡터하고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이 벡터하고 이 벡터에 여기서는 이걸로 나오는데, 아무튼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딱 따라가면서 보니까 여기서 걸리는 이 B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 핫벡터에 해당하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BT가 회전하게 되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물론 레조넌스 컨디션에서 이제 레조넌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로테이팅 프레임에 되면 레조넌스 컨디션에서 어떻게 되니까 이거하고 일치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B0가 0이 되겠고요. 0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마그네티제이션이 맨 처음에 여기에 이렇게 돼 있던 이 마그네티제이션이 그 X 방향으로,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어떻게 Y축 방향으로 이것이 프로젝션이 돼갖고 이렇게 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에 이제 M 벡터가 있었으니까 그것이 0이 돼버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관찰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마그네틱제이션의 90도 마그네틱 그 필드가 오실레이팅 마그네틱 필드를 줘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90도씩 눕혀버리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제 관찰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로테이팅 프레임으로 우리가 이걸 다루게 됩니다. 이제 그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그네틱 릴렉세이션에 관한 얘기예요. 원래는 이렇게 두 레벨로 쪼개져 있었죠. 예, 그랬는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다가 마그네틱 펄스를 줘요. 마그네틱 펄스를 주게 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파이 펄스, 180도 펄스를 주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던 게 플립이 돼버리죠. 그렇죠? 플립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릴렉세이션을 합니다. 어떻게? 점점점 다시 적어지다가 위쪽으로 해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다이내미컬하게 시간에 대해서 써주게 되면 현재 시간에 있을 때 원래 위치가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이 있었어요.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것에 차이를 두고 t를 하면 원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디케이를 한다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에서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큰 t분의 스몰 t. 이건 타임이 되겠고요. 이것이 큰 t가 뭐라고 하냐면 릴렉세이션 타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80도 펄스에 대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t1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스핀 레티스 릴렉세이션 또는 론지튜드널 릴렉세이션. 왜냐면 이게 론지튜드널하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릴렉세이션이라고 해요. 스핀 레티스 또는 론지튜드널 릴렉세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릴렉세이션 하는 그 과정이 주변 인바이러먼트하고 주변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릴렉스 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된 것이 에너지가 높죠. 그러니까 에너지 펄스를 줬다는 건 에너지 줬다는 거예요. 에너지 받았는데 원래로 돌아가려니까 어떻게 에너지를 잃어야 되죠. 그것이 주변 뭐 충돌이라든지 콜리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를 잃으면서 디스페이스 하면서 본래 위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스핀 라티스 릴렉세이션, 론지튜드널 릴렉세이션 T1이라고 합니다. 타임으로 기호로서는. 그래서 이거 180도 펄스에 대해서 이제 원래적으로 그 앰플리튜드를 이제 복원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아까 썼던 그 90도 펄스에 대해서, 즉 파이 펄스에 대해서 파이 펄스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90도만큼 B 방향으로 주면 이제 그 직각 방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이게 X 방향이겠네, 이게 Y 방향. 반대로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이쪽 방향이 되겠죠. X 방향이 이렇게 줬으면. 자, 그래서 하여간 90도 펄스를 주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이 점점 원래 제로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제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원래 90도로 탁 뉘었으니까 원래는 없다가 점점 자라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자, 이렇게 릴렉스를 합니다. 릴렉스를 하는데 이 펄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이 스핀들이 있거든요. 이 스핀들이 어떤 모든 스핀들이 다 똑같은 성질을 갖지 않고요. 그것들이 약간씩 다른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스핀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스핀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그래서 이것을 스핀 릴렉세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돌아가는 정도가 실제로 다릅니다. 다른 게 어떤 건 빨리 가고 어떤 건 천천히 가고 이쪽 방향으로 하는 건 알파 스핀, 이쪽 방향은 베타 스핀, 그런 식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것들이 점점 디스페이트해서 0이 되고, 그리고 원래 이것이 복원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무슨 릴렉세이션이라고 말하냐면 스핀 릴렉세이션, 그리고 아까 이걸 론지튜드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트랜스버스 릴렉세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로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얘기가 됐고, 이거는
진짜 T2라고 그러는데, 예, 릴렉세이션 타임을 T2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T2.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 오실레이팅 필드로 줘요. 이 펄스라고 해도 이런 펄스를 주거든요. 예, 그래서 펄스를 주게 되면 그 원래 제로 때 밸류에서 사실 그건 없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복원이 되는데 이게 이제 릴렉세이션 타임이 이렇게 되는 T2가 되는 겁니다. 라마 프리퀀시에 대해서 원래 라마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그 펄스를 주겠죠. 아무튼 이 필드를 주겠죠. 그런데 여기 스핀이 한 개가 아니로 이건 한 개 있을 경우에요.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세브럴 스핀스. 그럼 각각의 스핀에 대해서 어떤 코에피션트를 주고 이렇게 서메이션으로 나타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릴렉세이션이 있어요. longitudinal, transverse.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겠죠. 그 결과를 알아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과를 했는데 보통 이렇게 이 펄스라고 그래도 다 이렇게 사실은 그 웨이브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촘촘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자체가 모든 엘렉트로마그네틱 그 레디에이션이 다 웨이브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리어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프리퀀시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타임 주기, 타임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런 것을 볼 수도 있고 타임 도메인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후리에 트랜스폼은 뭐 하는 거냐면 타임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프리퀀시에서 타임 도메인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 인덕션 디케이라고 하는데 아까 펄스를 딱 주고 스핀에 의해서 디케이가 되잖아요. 그 릴렉세이션 하잖아요. 그 릴렉세이션 하는 그 시그널을 Free Induction Decay, FID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FID를 Free에 트랜스폼 하면 원래 이거 타임의 함수로서 as a function of time, 시간에 대해서 레코드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Free에 트랜스폼 하면 그러면은 이제 프리퀀시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NMR 스펙트럼 스위핑에서 찍듯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TIR도 우리 저번에 했었어요. FTNMR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컴플렉스 넘버를 써요. 이건 뭐 좀 여담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프리 트랜스포머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도 컴플렉스 넘버가 나오겠죠. 그러면 리얼 파트가 있고 컴플렉스 파트가 있는데, 리얼 파트가 실제적으로는 업섭션에 대한 시그널이 되고요. 이거는 디스페이션, 뭐 브로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프리에 트랜스폼 NMR 스펙트로스코피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뭐 살짝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이렇게 뭐 지금 이거 저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퍼머넌트 마그네틱 필드 B0 딱 주니까 다 얼라인드를 했어요. 이게 스핀 원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뭘 하냐면 그러니까 AN은 원래 그렇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다가 그 2분의 파이 펄스 90도 펄스를 줬다는 얘기예요. 2분의 파이니까 펄스를 딱 줬어요. 이거 고르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빨간 걸로 잘 그려져 있는데 제가 엉뚱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펄스를 줬어요. 이걸 보통은 뭐 마이크로세컨드, 5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이렇게 펄스를 주는데, 펄스를 주게 되면 딱 이제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90도로 얼라인을 하겠죠. 돌아가겠죠. 펄스 딱 때렸으니까. 딱 때린 다음에 끝났어요. 끝나면 여기 다 모여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릴렉스 하게 되죠. 원래 이제 여기 이 점에서 C에서 릴렉스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원래 성분 벡터는 점점 이제 자라서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서 스핀들끼리 각자 뭐 입장이 다르니까 뭐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지 뭐 각자 밸류가 다를 테니까 그것들이 다르게 서로 퍼져서 쭉 릴렉스 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벡터 전체적으로는 0이 되게끔, 원래 0이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릴렉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펄스를 주고 그 다음에 이 릴렉스 하는 것을 우리가 쭉 관찰을 하죠. 이 관찰을 어떻게 하냐면 이 스핀이 릴렉스 하면서 시그널을 내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를 우리가 레코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보는 이 프리 트랜스폼 NMR 스펙트로스코피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3차원 뭐 G방향, X방향, Y방향으로 주게 되면 맨 처음에 Y방향으로 딱 T = 0에서 이걸 줬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향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처음엔 0이었지만 점점 이렇게 원래 상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쭉 릴렉스를 하면서 T2 릴렉스하고 T1 릴렉스를 할 거예요. 그래서 T1 릴렉스 타임이 되면 일단 여기까지 갈 것이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스파이럴 타입으로 이렇게 여기 위에서 본 거는 이제 이렇게 점점 줄어들면서 올라간다. 이제 지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스핀 자체 이제 디스페이션, 스핀 원래 여기 얼라인 됐던 것이 점점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이 시그널이 바로 이 시그널이 디텍터 코일에서 이제 관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 이렇게 이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시그널을 뭐라고 하냐면 Free Induction Deca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아마 여러분들 이거 좀 다시 잘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라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충 읽어드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타임 도메인의 시그널이거든요. 이 타임 도메인의 시그널을 어떻게 하냐면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꾸는 것이 프리에 트랜스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보통 이거는 이제 모델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 하나짜리면 이런 예쁜 깨끗한 디케이, 시그널이 2개짜리가 있었으면 뭐 좀 이렇게 되는 거, 시그널 3개 있었으면 이제 좀 이렇게 아주 복잡해져.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패턴이 나와도 시그널을 이렇게 프리퀀시로 옮기게 되면은 원래 리스폰스 했던 데 위치가 이제 샤프하게 이렇게 찍혀주는 게 FDNMR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강의가 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이번 강의. 그래서 프리에 트랜스폼 NMR 스펙트로메타 구조하고 이제 대충 문제를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테크놀로지는 자꾸 발전하기 때문에 시어리는 그대로 있는데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특히 전공하시는 분들, 또 유기화학 필드에서 직접 사용하시면서 깊이 있게 내용을 잘 하시는 분들, 다른 참고문은 참조하셔서 내용을 좀 더 어드밴스드하게 좀 고급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마그네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500메가 NMR이다. 그럼 제가 저번에 어떤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프로톤 NMR이 1테슬라에 대한 것이 원래 이제 이것이 42.5759 그 메가헬스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증가하면 필드가 증가하면 이 프리퀀시도 증가해요. 그래서 500 정도 되면 12테슬라 정도 돼야 한다는 말씀드렸죠. 상당히 큰 마그네트예요. 보통 요새는 이거 슈퍼컨덕터를 사용합니다. 그 슈퍼컨덕터로 사용해서 이 마그네틱 필드를 만드는데, 이게 룸 템퍼러처 슈퍼컨덕터를 많이 사람들이 사모하고 원했는데, 어쨌든 그 테크놀로지가 제가 배웠던 테크놀로지 4.2K까지 내려요. 30K 이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4.2K까지 내리는데, 보통 그때 솔레노이드가 니오비움 틴 알로이를 쓰는 그런 솔레노이드 코일을 쓰는데 4.2K에서 이게 슈퍼컨덕팅 합니다. 그 이하에서. 그래서 리퀴드 헬륨이 4.2K거든요. 그래서 그 리퀴드 헬륨으로 이렇게 듀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 이제 그 코일이 있겠죠. 물론 코일에 전기 뭐 줘야 되니까. 그리고 밖에 진공으로 듀얼 배스를 만들고, 또 그 밖에다가 뭘 채웠냐면 리퀴드 나이트로젠 태워요. 리퀴드 나이트로젠 77K예요. 그래서 극저온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우리가 시동을 딱 걸어주면 그냥 더 이상 전원 공부 안 해도 슈퍼컨덕터니까 어떻게 그 저항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렉트론 회전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 마그네틱 필드가 12테슬라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500MHz NMR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코일 얘기는 그 정도로 했고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제가 그냥 주워 들은 대로 그냥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조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다가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 이 퍼머넌트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이렇게 걸리겠죠. B0가. 그 다음에 프로 펄스를 이제 뭐 수직으로 걸어주겠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걸리니까 나는 이렇게 걸든지. 그래서 이거하고 직각 방향으로 X 방향으로 이게 G면은 X 방향으로 주고, 그렇게 X 방향으로 어떤 프리퀀시에, 라마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그 펄스를 만들어내요. 라마 프리퀀시로 만들어지면
펄스 타이머가 5마이크로 펄스로 앰플리파이 시켜갖고 강력한 5마이크로 세컨드 듀레이션 그 간격 되는 펄스를 이렇게 프로브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샘플에 있는 그 마그네틱 벡터들이 마그네틱 그 모멘텀 벡터들이 전부 다 Y 방향으로 아까 제가 이쪽으로 둔다고 그랬나요? 그럼 반대로 90도 Y 방향으로 얼라인을 하죠. 얼라인한 것이 이제 디케이 할 겁니다. XY 평면에서 디케이하고 그것이 시그널로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잘 관찰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는 방식은 이 시그널을 여기서 FC로 그냥 같이 줘요. FN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이거를 페이스 센시티브 디텍터에서 디퍼런스를 찾아내죠. 그러니까 뭐 디퍼런스를 찾고 그걸 역으로 해서 이제 이걸 다시 구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아웃풋으로 받게 되면 아웃풋 받게 된 것을 이제 데이터에 메모리에다 쭉 집어넣어요. 뭐 첫 번째 실험한 것 쭉, 두 번째 실험한 것 쭉, 세 번째 실험한 것 쭉.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번 실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몇 번 반복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반복을 해서 평균 시간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밀하게 측정 오차 여러 번 측정하면 이제 오차는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서 그 최종적인 그 에버리지 시그널을 가지고 후리에 트랜스폼 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그널을 얻어내는 것이 보통 FTIR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 3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